무지개 택시 회사에서 5326번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 김도기. 처음에 도기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지개 택시에 입사했는데요. 도기가 허름한 연립주택에 살면서 딱히 사치도 하지 않는데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도기는 어린 시절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혼자 가게를 꾸려가기 어려웠던 도기 엄마 최은영은 대모대출에 사채를 빌릴 정도로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도기만큼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죠. 도기네는 후서동이라는 재개발 지역에서 살았는데 철거하라는 용역업체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후서동에 추억도 담겨있고 이사갈 돈도 없어서 이사가지 않고 버티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도기. 그때 대모대출을 운영하는 대모가 도기에게 접근해 어머니의 빚을 도기가 대신 갚으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어머니 죽음의 비밀이 궁금했던 도기는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기는 무지개 택시 회사에 입사해 어머니를 죽인 진범을 밝혀내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죠. 무지개 택시. 사실 무지개 택시 회사는 평범한 콜택시 회사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대신 복수를 해주는 복수 대행업체인데요. 무지개 택시는 택시 회사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콜택시처럼 승객을 이동해주는 콜도 있긴 하지만 리콜이라는 특별한 콜이 사업의 핵심이죠. 리콜은 리벤지콜의 줄임말인데 택시기사에게 콜거리 운행을 배정할 때 특별한 색상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색상 코드는 위험 단계와 복수의 정도에 따라 무지개 색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빨주, 노는 다소 위험이 낮지만 그만큼 수당도 적고 보라색은 최고 금액이 걸려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리콜 코드입니다. 리콜은 정도에 따라 폭력이나 살인 행위도 감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 위험 수당이 붙어 돈을 많이 주는데요. 이 때문에 도기는 일반 택시콜은 거절하고 리콜 의뢰만 주로 수락하는 편이죠. 무지개 택시는 워낙 위험하고 은밀한 조직이기에 입사할 때 직원들은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우선 택시기사들은 일선에서 복수를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복수 작업을 완료하면 이에 따른 운행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결정적인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수당의 20%를 나눠주기도 하죠. 또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한 직업이기에 만약 퇴사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살해당합니다. 사실상 퇴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은 보통 직원 추천을 통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김도기는 회사의 원년 멤버 박주임의 추천으로 들어왔고 똑같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최정은은 도기의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왔죠. 채마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도기. 도기는 복수에 실패한 좌절감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으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그때 조용히 술동무가 되어주는 여자, 바로 채마담이라고 불리는 최정은인데요. 최정은의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매일 밤 자식인 정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 성매매로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정은은 자신이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수면제를 성실하게 잔뜩 먹고 잠이 들었죠. 정은의 어머니도 자신의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쓰레기의 면모를 보였지만 그건 아이러니하게 생활고를 극복하고 정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비참한 삶의 조각이었습니다. 자칫 정은이 수면제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은의 어머니는 정은을 보살피기 위해 김영진이라는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죠. 김영진은 처음에는 정은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내면서 정은과 정은의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홧김에 정은의 엄마까지 죽여버리는데요. 정은은 그날 이후 집을 나가 엄마가 일하던 술집에 들어갔고 채송화라는 가명으로 화류계에서 일하게 됩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정은은 화류계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지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보좌관 박씨를 만납니다. 외로웠던 정은은 자신을 좋아하는 보좌관 박씨에게 마음을 내주고 동거를 시작하죠. 하지만 사실 박 보좌관은 정은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고 정은을 이용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박씨는 정은이 술집 여자인 점을 이용해 자기 상사인 국회의원에게 정은을 바쳐 권력을 얻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싫다고 했지만 박 보좌관의 강요에 결국 국회의원과의 성접대 자리가 마련되었고 정은은 박씨가 모시는 국회의원을 마주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자신과 어린 시절 같이 살았던 자신의 엄마를 죽였던 그 남자 김영진이었죠. 그 남자는 엄마를 죽인 후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을 100분 활용해 정치계에 자리 잡아 잘나가는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정은은 남자의 귀를 물어뜯고 성접대 자리를 빠져나와 영진을 살인 및 성접대 가해자로 고소하려 하지만 정치인이었던 영진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해버렸죠. 그 후 정은은 집을 나와 떠돌다가 우연히 도기를 만나 택시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하는데요. 정은은 무지개 택시에 입사한 후 도기처럼 여러 복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녀의 복수 대상 김영진을 한 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의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김영진에게 복수의 칼을 꽂는 데 성공하지만 김영진도 죽어가면서 정은에게 칼을 꽂아 둘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은. 무지개 택시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맨 위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의문의 대표가 뭔가 어두운 비밀을 품은 채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후반부에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 아래에는 복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사들에게 콜을 배분해주는 콜걸 고은, 도기처럼 복수를 직접 수행하는 택시기사들, 그리고 회사의 자비를 담당하는 박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고은은 명문대에 차석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모범생이지만 아픈 가정사를 품고 있었는데요. 고은에게는 고가은이라는 3살 차이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고은이 18살 때 가은은 한 대학생에게 묻지마 살인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잃게 된 고은. 본인이 동생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살인을 당하던 날 자기가 마중을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고은은 그렇게 명문대 공대에 입학합니다.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범인은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과는 반대로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요. 범인은 재판에서 평소 정신질환을 알아왔던 점, 범행 당시 만취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8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받았고 고은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때 무지개 택시에 박주임이 찾아와 고은에게 복수를 제안하게 되고 그 길로 고은은 바로 휴학하여 무지개 택시에 입사해 콜걸로 일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형량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제대로 복수를 해주리라 칼을 갈며 기다리죠. 고은과 도기는 둘 다 가족을 잃고 무지개 택시에 입사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 둘 다 박주임의 추천으로 회사에 입사했죠.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남매 같은 애틋한 정이 있습니다. 물론 도기는 무뚝뚝한 상남자 스타일이기에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대모의 죽음. 도기는 무지개 택시에서 다양한 복수 사건을 대행해주면서 운행 금액을 벌어 빚을 갚아나갑니다. 하지만 위험한 복수를 해결하느라 몸은 상처투성이가 돼가는데요. 도기는 한 건 한 건의 복수콜을 성공하여 운행요금을 받을 때마다 하얀 위생장갑에 액수를 써서 벽에 걸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장갑이 많아질수록 대모대출의 빚이 줄어드는 것이고 어머니 죽음의 비밀과 가까워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여느 때와 같이 도기는 대모에게 빚을 갚으러 대모대출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엉망이 돼 있었고 대모는 1439번 택시를 모는 택시기사에게 납치된 상태였죠. 도기는 고은에게 1439번 택시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회사 규정상 다른 기사의 행동에 관여하면 안 되지만 도기를 좋아하는 고은은 1439번 택시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렇게 도기는 고은의 도움으로 대모가 납치당해 있는 공사장으로 찾아가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모는 오태영이라는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기는 대모를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대모는 살해당하는데요. 대모가 죽어가던 순간 도기는 대모를 흔들며 도대체 엄마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묻죠. 그때 대모는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오태영을 가리킵니다. 도기는 오태영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걸 깨닫는데 바로 그 순간 오태영은 김도기를 때려 눕히고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도기의 부활. 대모를 구하려다 오태영에게 맞고 식물인간이 된 도기. 박주임이 도기를 무지개 택시 회사로 데려와 비공식적인 간호를 하는데요. 박주임의 간호 덕분인지 도기는 4개월 만에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깨어난 도기가 박주임에게 처음 뱉은 말은 "저 무지개 회사 퇴사하겠습니다" 였죠. 사실 도기는 죽음의 기로 속에서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이 대모를 죽인 또 다른 택시기사 오태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엄마를 죽인 범인을 알게 된 도기는 더 이상 무지개 택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도기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회사 규정에 따라 살해당할 수도 있음을 각오한 상태였죠. 애초부터 도기의 인생 목표는 엄마의 복수였으니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복수에만 전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도기를 무사히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두 명씩 퇴사자가 생겨 혹시라도 무지개 회사에 대해 떠벌리면
보안 유지가 필수인 회사 존립에 해가 가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도기를 죽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박주임을 통해 도기에게 도기든 죽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도기가 죽지 않기를 바랐던 박주임. 박주임은 도기에게 죽에는 독이 들어있으니 먹지 말라고 알려주고 자신이 오태영의 정체에 대해 아는 것은 뭐든지 알려줄 테니 회사에 남으라고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사실 오태영은 무지개 택시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요. 중간에 회사를 탈퇴하고 프리랜서로 홀로 복수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영은 개인이 복수 대행업을 하던 와중에 대모를 죽여달라는 복수 의뢰를 받았고 대모를 죽이게 된 것이죠. 오태영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된 도기는 평소에는 무지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며 오태영의 정체에 대해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고은도 도기를 도와 오태영을 함께 찾기로 하죠. 오태영과 김도기. 도기는 오태영을 미친듯이 찾아다닌 끝에 결국 그의 거처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혈투를 벌이죠. 접전 끝에 도기는 오태영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오태영은 죽어가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는데 자기도 단순히 너와 똑같은 무지개 택시의 기사일 뿐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오태영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도기 엄마를 죽인 게 아니라 누군가 무지개 택시 회사에 복수를 의뢰했고 오태영은 도기처럼 복수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실행한 택시기사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태영은 죽었지만 엄마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은 아직 모르고 무지개 택시가 자기 엄마의 죽음과 연관된 것을 알게 된 도기는 잠적했다가 한 달 뒤 무지개 택시 회사로 찾아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퇴사하면 암살되는 무지개 택시 회사의 규칙에 따라 무지개 택시는 도기를 찾아 제거하라는 퍼플 코드의 임무를 내립니다. 하지만 도기는 무지개 택시에서도 최고의 인재였기에 쉽사리 도기를 제거하지는 못하죠. 기사들은 도기를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죽거나 사고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진범의 정체. 다른 택시기사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든 말든 도기는 엄마 죽음의 비밀을 계속 파고 다닙니다. 어린 시절 후수동에서 함께 살던 친구 주철의 가게로 찾아가게 된 도기. 우연찮게 그곳에서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듣게 되는데요. 과거 후수동 지역은 재개발을 위해 거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용역업체는 바로 무지개 용역업체였는데요. 돈이 부족해 갈 곳이 없었던 일부 마을 사람들은 무지개 용역업체가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대표의 아들을 납치해 재개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철의 부모님은 깡패 같은 무지개 업체나 납치까지 감행하려는 마을 사람들, 어느 쪽과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이사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도기의 엄마 은영은 마을 사람들이 대표 아들을 납치하자 자신의 집에 대표 아들을 잠시 맡아주었습니다. 무지개 택시 회사의 대표가 자기 엄마에게 원한이 있었음을 알게 된 도기. 고은을 통해 무지개 택시 대표의 집 주소를 알아내 대표에게 복수하러 가죠. 하지만 대표의 집에 갔더니 대표는 뜬금없이 편지를 건네주며 무지개 택시의 진짜 대표는 이쪽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지개 택시의 진짜 주인은 박주임, 바로 도기에게 호의적이었던 박이철이었습니다. 현재 대표 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박이철의 아들이었고 아들이 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이철에게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그리고 어렵게 얻은 손자 박성민이 있었습니다. 박이철은 손자를 애지중지 길렀는데요. 그런 손자가 후수동 주민들에게 납치되자 박이철은 분노했고 바로 후수동의 모든 집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이때 도기의 집도 철거해버렸는데 사실 손자 성민은 도기 엄마가 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성민도 철거당하는 그 집안에 있었겠죠. 그러다 도기의 집이 철거되자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손으로 손자를 죽여버린 박이철. 하지만 박이철은 분노에 휩싸여 주민들 탓을 했고 손자를 유괴하거나 유괴를 도운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도기 엄마도 죽게 된 것이죠. 그 후 박이철은 무지개 용역산업을 무지개 택시로 사명을 변경하고 법을 피해 복수를 대행해주는 비밀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김도기는 박이철을 죽이러 가지만 오히려 박이철에게 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박이철의 진짜 의도. 여기서 잠깐, 도기는 사실 박이철의 추천으로 무지개 택시에 입사했는데 대체 박이철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이철은 택시기사인 오태영을 통해 도기의 엄마 은영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이철은 자식인 도기에게까지도 복수하기로 다짐했죠. 박이철은 우선 도기와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기 위해 대모대출을 방문하여 도기를 기다립니다. 마침 대모에게 돈을 갚으러 온 도기. 박이철은 돈이 필요한 도기에게
자연스럽게 무지개 택시 입사를 권유하죠. 도기를 쉽게 죽여버리는 것은 성에 안 찼는지 자기 뜻대로 오래 부려먹다가 도기가 언젠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도기를 비웃으며 평생 지하 감옥에 가둘 계획을 세운 것이죠. 결국 박이철의 뜻대로 도기는 무지개 택시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박이철에게 잡혀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모두 박이철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결말. 박이철은 도기를 지하 감옥에 가둔 채로 회사 전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4시간 정도 지난 후 소방차가 불을 끌어왔지만 이미 불은 삽시간에 번져 무지개 택시 회사를 태워버린 상태였죠. 사건 수습 결과 화재 사고로 인한 생존자는 딱 1명, 고은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회사 화재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복수 대행업인 회사의 내막까지 밝혀지게 되는데요. 고은은 유일한 생존자로 법정에 서게 되죠. 하지만 고은은 화재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단기 기억 상실과 실어증을 앓게 됩니다. 무지개 택시 회사의 복수 업무에 관여한 고은은 방조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정신질환으로 일부 감형받게 되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도기는 화재로 죽었고 납골당 어머니 유골함 옆에 함께 자리하게 됩니다. 그 후 5년 뒤 고은은 치료감호시설에서 나와 택시를 탑니다. 택시에는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데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흘러나옵니다. 복수가 필요해 보이는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고은의 쓸쓸한 표정으로 막을 내립니다. 시즌2. 시즌2는 사실 모험택시 원작을 만든 스토리 작가 까를로스와 작화 작가 크크재진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험택시 원작을 이어받아 김도하, 단단 작가가 집필하고 있죠. 그래도 시즌1 스토리를 이어받은 내용이니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시즌2에서 도기는 사실 화재 사건으로 죽지 않았고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화재 사건에서도 어머니의 복수를 생각하며 살아나왔고 도망친 박이철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도기는 고은 그리고 의문의 인물들과 함께 박이철에 복수하기 위해 세워진 다른 집단 도레미 택시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도레미 택시 회사는 복수 의뢰를 받아 해결해주면서 박이철에게 한 발자국씩 가까워지죠. 웹툰 시즌2는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도기가 박이철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을지 궁금하네요. 진정한 복수. 복수를 떠나기 전에 2개의 무덤을 팔아 하나는 상대의 것, 또 하나는 나의 것. 공자의 구절입니다. 복수할 때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복수는 항상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도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거죠. 무지개 택시 회사는 처음에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히어로나 자경단의 느낌이 들었지만 알고 보니 누구보다 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 박이철의 욕망에 의해 설립된 단체였습니다. 박이철 본인 스스로 자기 손자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탓하고 그 분노를 사회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했죠. 생각해보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복수국은 대부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선과 악이 명백히 구분되어 악인의 철저한 파멸을 응원하게 되지만 현실은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죠. 분명 한 명이 가해자인 것 같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사연들이 속속들이 박혀있어 피해자도 순수선이라 규정짓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복수는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다른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기에 통쾌하다 그리고 정당하다는 느낌보다는 앙심, 보복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더 엄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묻지마 폭행처럼 선과 악이 뚜렷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연에도 잘못의 경중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 국가가 법치주의로 사적 보복만 철저하게 막아두고 처벌의 제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실제 사적 보복으로 이어진다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떤 점이 해결되고 남은 자들의 사회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폭력은 결국 그 주변의 무고한 사람까지 상처 주고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모험택시는 복수를 꿈꾸는 주인공 도기가 겪는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흥미진진하면서도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주제를 담지 않아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웹툰입니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하고 있으니 정의와 복수, 그리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다면 19세 이상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책, 웹툰 모험택시.
ride.